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세계 음악 지난 시간에 이제 뉴질랜드의 음악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 노래를 하는 걸 들어봤었는데, 일단 우리가 복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각 나라별 음악,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봤었지. 뭐 중국, 멕시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했었어요?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위스, 뉴질랜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그 나라들의 음악과 그 나라들의 음악을 배우는 이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문화, 음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았었고, 그 다음에 연가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오리어하고 우리말로 연가를 부르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어땠는지, 너네들의 노래가 어땠는지 그런 걸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피드백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노래를 정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했고, 선생님이 없이도 진짜 잘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내준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피드백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 중에서 조금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이 봤을 때 호흡이 되게 짧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호흡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호흡이 되게 짧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가지고 길게 부르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조금 아쉬웠냐면은 복식 호흡으로 부르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힘있게 배에 힘 빡 주고 이렇게 배에 튕겨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끌어주고 잔잔해져 오 잔에서 또 힘주고, 그런 식으로 첫음에 이제 비바람이 치던 이렇게 힘줘가지고 부르는 것도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조금 아쉬웠냐면은 첫음을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첫음 틀리는 거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던 친구들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 잘 보내준 친구들, 제일 일찍 보내준 친구들 순으로 했고, 여기 밑에 누가 했는지 그런 걸로 선생님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메일 주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주소를 보면 이니셜로 누가 보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번호로만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자, 24631073이고, 그 다음에 gmail에서 이제 보낸 친구가 한 거 음악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발음이랑 음정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마오리어로 불렀을 때. 근데 이제 역시 이 친구도 힘있게 배에다가 좀 힘줘가지고 부르는 거를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생일이 3월 10일인가 봐요. 이 친구는 0312고 네이버에서 보낸 친구인데, 목소리가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목소리가 되게 멋있었던 친구고, 역시 배에다가 좀 힘있게 부르는 거 그것만 고쳐주면은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051220 네이버 아이디로 쓴 친구인데, 첫음이 조금 불안하게 들어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붓전 리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은 비바람이 치던 바다 딴따단따단딴 이 리듬을 잘 살리는데, 비바람이 치는 이렇게 부르는 리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붓점 리듬을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호흡이 되게 길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호흡이 되게 길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친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MR을 직접 노래방 그거 유튜브에서 보고 녹음을 했나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R을 찾아서 부른 친구였는데, 이름은 누군지 모르고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했고, 숨을 이제 이 친구 너무 길어서 문제야. 숨이 너무 길어가지고 숨을 안 쉬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숨을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 이렇게 하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쉬고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을 되게 많이 쓰는 발성을 썼어요. 목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목을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슴이랑 그다음에 복식 호흡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조금 좀 길어도 좋지만 이렇게 목을 쓰는 발성보다는 흉성이랑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발성을 써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숨 좀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첫음 들어가는 거, 복식 호흡 하는 거 다시 살려가지고 한번 이제 MR 틀어놓은 거 보고 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래 연가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우리가 익숙한 나라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중국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중국의 먼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의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중국의 음악 혹은 또 이제 공연 예술인 경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우리 첫 시간에 경극의 발성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려고 그랬었잖아, 그치? 경극의 발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그때 두성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정확히 경극의 발성이 어떤 건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전통악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노래에 대해서 이거는 이번 시간은 아니고 우리 금요일에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제제국이 속한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극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갖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에 선생님 읽을 거리를 갖고 왔었는데 이 읽을 거리 한번 읽고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며 56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매우 넓으며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가 함께 융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는 예전부터 되게 넓었어. 예전부터 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원나라 때, 송나라 때 되게 넓었어요. 당나라 때부터 당, 송, 원, 명, 청 이 5가지 나라를 5개의 왕조를 걸쳐오면서 되게 넓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언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중국의 언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땅이 워낙 커서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사투리가 매우 다르게 발달했기에 다양한 사투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저기 남쪽에 있는 광동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 되게 차이가 있어요. 말에 어떤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사투리가 되게 심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서울하고 제주도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사투리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표준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화라 그래요. 보통화.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정말 많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옛 중국의 나라인 진나라의 시황제 때부터 역대 왕조에 걸쳐 축조된 만리장성이 있으며 옛 중국의 나라인 명나라 영락황제 때 북경에 건축되었고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궁궐인 자금성이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금성이라는 궁궐이 있는데 자금성은 지금 북경에 있죠. 북경에 있고 정말 되게 엄청나게 큰 궁궐이라고 알려져 있죠.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진시황제가 처음 쌓았다고 진시황제가 이제 처음 쌓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만리장성을 쌓는 작업이 이제 중국 왕조에서 시작이 되었고 진시황제가 이제 이거를 쌓는 거를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왕조를 거쳐가지고 이제 축조가 된 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도 되게 엄청나게 큰 문화유산이라 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극은 북경에서 중국 청나라의 황제였던 권륭제의 생일 축하 연회에서 처음 공연된 것을 시작으로 발달한 전통 음악극으로 춤, 노래, 무술과 화려한 복장으로 공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국의 민족수는 총 몇 개일까요? 자, 56개의 민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그림이 약간 좀 꼬였어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중국의 인구수는 민족수, 그다음에 중국의 표준화 명식, 중국의 문화유산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국에 총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56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표준화 명칭을 뭐라 그래요? 보통화라 그런다.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어떤 게 있다? 진시황 때부터 중국 역대 왕조에 걸쳐서 만들어진 만리장성과 그 다음에 자금성,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자금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다? 경극이라는 게 있고, 이 경극은 전통 음악극이고 춤, 노래, 무술과 또 화려한 복장으로 공연을 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경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경극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북경에서 시작된 음악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시작된 음악극인데, 경극에서 이 경자는 북경의 경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도를 나타내는 한자어지. 그래서 수도인 북경에서 시작된 음악극이다. 그래서 북경에서 시작된 음악극이다 해서 경극이라고 합니다. 자, 경극의 줄거리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손오공 이야기 있지. 손오공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유기, 그 다음에 항우 촉패왕과 그 다음에 항우의 여자친구 애인인 우희와의 그 여러 이야기를 다룬 패왕별이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이야기들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후라는 악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멜로디를 반주를 하는데요. 얼후는 이렇게 생긴 악기야.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활을 문질러가지고 연주하는 게 바로 얼후라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발성을 하냐면은 두성을 써서 노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경극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 경극을 한번 두성을 어떻게 쓰고 어떤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복장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경극에서 이제 배역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극에는 4가지 배역이 있어요. 먼저 정이라는 배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이라는 배역이 있고, 생이라는 배역이 있고, 축이라는 배역이 있는데, 이 배역은 배우가 처음 경극 배우를 시작을 할 때 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경극 배우가 됐다, 내가 정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정이라는 역할만 합니다.
내가 단을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죽을 때까지 단을 역할만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극 중에서 되게 성격이 되게 독특한 남자 배역을 정이라고 그러고, 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자 배역을 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이라는 거는 남자 주인공 역을 바로 생이라고 하고, 축이라는 거는 극 중에서 개그를 담당하는 웃긴 걸 역할을 하는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이 독특한 남자 배역으로 주로 영웅호걸, 이 극 중에서 영웅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신, 되게 임금을 옆에서 조종을 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간신 등을 이제 연기를 하는 게 바로 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극에서 여자 배역을 바로 단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 단은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여성 배우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으로 이제 단이 되었다, 남자인데 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단만 역할을 해서 여자 역할만 극 중에서 맡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 남자 배우고 일반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 배역을 얘기를 하는데, 늙은 남자 역할을 주로 하는 그 배우한테는 노생이라고 그래요. 노생, 늙을 노자에다가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노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술 배역을 맡는, 무술을 잘하는 역할을 맡는 배우를 무생이라고 해요. 무생.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분위기를 코믹하게 만드는 어릿광대 배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경극을 선생님이 예전에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이걸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극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직접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읽을거리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의 소수민족수, 그 다음에 중국의 표준 언어를 지칭하는 명칭,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세계 유형 문화 유산 두 가지 이런 거 한번 봤었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경극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배역의 명칭과 특징을 이제 서술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잘 다시 한 번만 보고 잘 정리해가지고 숙제 보고 우리 이따가 14시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